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EU와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달 안에 EU와의 실질적 협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FTA 체결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갈등 속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인도네시아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약 80%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신발, 의류, 파묘, 수산물 등의 수출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비관세 장벽 철폐뿐 아니라 자국자재 사용 규정, 자동차 산업, 핵심 광물 무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와 EU는 2016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그동안 진전이 더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아이를란가 장관이 브뤼셀에서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협상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FTA 체결 시 향후 3에서 4년 내 대EU 수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5대 무역 파트너이며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3억 유로에 달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부과한 32%의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도 병행하고 있으며 작년 미국과의 교역액은 38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인 1.95%보다 둔화된 수치로 정부 목표치의 하단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항목은 개인위생 및 기타 서비스와 식품, 음료, 담배류였지만 이들 역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미쓰비시 UFJ-은행은 식품 관련 품목의 기여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도 품목별 가격 움직임이 엇갈려 추세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파푸아 고원주 자야위자야가 5.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부 파푸아 마노파리는 마이너스 1.51%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카르타는 2.07%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4%로 전월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 한편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7%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고추, 샬롯, 마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6에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4월 무역 흑자가 1억 5,800만 달러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43억 3천만 달러, 2월의 31억 달러와 비교해 급감한 수치로 6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감소가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급증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5.76% 증가한 20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은 21.84%나 증가해 205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은 전달보다 21% 감소한 20억 8천만 달러, 수입은 19.28% 증가한 7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나 대미 무역 흑자도 13억 1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32%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입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미국 관세 리스크에 따른 선제적 재고 확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철강 관세와 7월 보복 관세 유예 종료 등의 외부 변수, 금 수입 폭증에 따른 안전자산 축적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금 수입은 불확실한 세계 정세 속 투자자들의 방어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수입 증가가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에는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 회복과 산업 활동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은 생산 및 소비 확대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여당인 투쟁민주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투리 당대표의 자택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통령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측근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는 대통령의 비밀 메시지를 메가와티에게 전달하고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프라세티오 하디 비서실장과 함께 투쟁민주당 측 인사인 푸안 마하라니 카원의장 등도 동석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판차실라의 날 기념행사에서 프라보워와 메가와티가 따뜻한 인사를 나눈 직후 이뤄졌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내각 개편 가능성과 맞물려 투쟁민주당이 정부에 합류할 전초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내각 참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기브란 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프라보워 대통령이 메가와티와의 소통을 강화한 것은 전국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조코이 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투쟁민주당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심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고층 아파트 거주를 유도하려는 방침을 추진하자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는 현재 소비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 부담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단독주택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층 주택을 장려하려면 먼저 가격 책정 기준의 현실성 부족과 아파트 관리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연간 300만 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00만 채를 도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심의 토지 부족과 아파트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여전히 큰 걸림돌입니다. 공공주택부의 부장관은 도심 내 단독주택 건설 중단과 수요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이며 세금을 높여 아파트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조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축소하려는 규정도 추진 중이지만 이는 안전과 주거환경 저하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의 형제이자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하심 조조 하디 쿠스모는 이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모든 주택은 국가표준과 WHO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의 498주년을 맞아 도심에서 차 없는 밤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시범 시행은 6월 말 기념행사 이후 토요일 밤 10시부터 수디르만 탐린 구간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야간 운동 수요와 환경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저탄소 도시 구현과 건강한 야간 여가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 카르노 부지사는 기존 차 없는 날이 건강 중심이었다면 차 없는 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동이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두거 아타스를 시작으로 분카르노 스포츠단체, 호텔 인도네시아 교차로 등지에서 전통무예, 민속무용, 음악, 음식 등을 선보이며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차 없는 날을 현재보다 확대해 자카르타 5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밀집된 북부 자카르타는 탄소 배출량이 높아 우선 시행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노부지사는 탄소 배출이 하루만 줄어드는 것은 부족하다며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운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지난 2002년부터 차 없는 날을 처음 도입한 도시로 현재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시행 중입니다. 이번 차 없는 밤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